분주한 서울 도심 한복판. 이곳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동호 씨의 사무실인데요. IT 금융 전문 회사 임원인 그는 요즘 귀농 자료를 붙잡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귀농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귀농 예정지도 정해진 상태라 마음은 늘 그곳에 있죠. 수학할 때도 같이 또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저녁 초대를 받을 정도로 그 삶이 무지하게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내려갈 때마다 한 5시간 그 버스로 걸리는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토박이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창밖에 저 차들처럼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되돌아보니 외롭고 아팠죠. 성공으로 치닫으려고 경쟁하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 수명이 100세고 건강 수명이 80이라 하는데 지금 은퇴해도 남은 삶이 40년은 훌쩍 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은퇴 인생 이 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농귀촌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어서 하루빨리 도심을 탈출해서 귀농귀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급행열차 같았던 인생에 대한 회의. 이것은 김동호 씨 개인의 일만은 아닙니다. 김동호 씨처럼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가 무려 713만 명에 이릅니다. 산업력군으로 경제를 일으킨 세대. 베이비 부모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늘 자신만만했던 세대인데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숙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닥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그 중에서도 특히 당사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은퇴 예정자들이 워낙 서울과 대도시에 몰려 있으니 서울시에서는 급기야 은퇴 콘서트를 개최하며 공론의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은퇴 예정자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한 설문조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60% 이상이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금 자산이 금방 소진돼 버릴 거고 남아있는 게 집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유동화시킬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좀 더 주택의 규모를 줄여서 가든가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도 주거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이 할 거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던 미국을 찾았는데요. 건조한 사막 기후의 애리조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은퇴자 도시 선시티. 55세 이하는 받아주지도 않는 100% 은퇴 도시죠. 선시티의 규모는 놀랍습니다. 여의도의 11배가 넘는 면적에 지난 55년 동안 2만 6천여 세대가 조성됐습니다. 1960년 1월 사업가 델 웹이 허허벌판인 사막을 개발해 만든 은퇴도시 선시티.
반신반의했던 델웹의 모험은 대성공이었고 지금은 3만 8천여 명이 거주하는 커다란 도시가 됐습니다. 평균 연령 73세인 고령의 주민들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1년 내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시티의 좋은 기후 덕분이죠. It doesn't rain very often. Most of the time it's sunshine. It's wonderful. And we're close to the hockey arena. We love the Coyotes hockey. We're close to golf. We have the Waste Management Open every year in Scottsdale. You're close to the mountains. You can go hiking. It's a wonderful place to live. 호수에서는 무동력 모형 요트 동호 회원들의 경주가 한창인데요. 꽤 진지하죠? 선시티에는 이런 동호회가 120개가 넘습니다. 은퇴 전 철강 회사에 다녔던 버키 씨도 위스콘시의 추운 날씨에서 벗어나고 싶어 선시티를 택했는데요. Once in a while I luck out when I get close to you. And all the time we were looking for a good retirement place. After 3.5 years we found Sun City. This place has the lowest taxes, the most recreation facilities. We've got over $80 million worth of recreation facilities here. And they're the lowest cost of any of the different communities in the country. So it's a tremendous bargain. We've got about 120 different special interest clubs where you can do anything.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답게 1년 중 300일 이상 태양이 비추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시티. 워낙 기후가 좋아 가로수로 오렌지 나무를 심었을 정도입니다. 선시티는 좋은 기후 덕에 365일 골프를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노년 생활의 모델이 됐죠. 노년층을 겨냥한 선시티 건설은 미국 베이비 부머를 염두에 둔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통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t's a timing. You know? 왜 타이밍이냐 하면 60년대에 미국에는 벌써 인구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 이동이. 동부에서 서부로 온 거는 옛날이지만은 동부에서 남서부, 동부에서 플로리다. 이 인구 이동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는 벌써 아리조나가 선호한 주로 뜹니다. 여기가.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쭉쭉 내뻗은 방사형 구조의 집들이 붙어 있는데요. 똑같은 모양의 집들은 선시티의 특색 중 하나입니다. 추운 곳이 싫어 선시티를 은퇴지로 선택한 로이드 씨 부부. 7년 전 존 씨는 최고 영하 22도로 떨어지던 오클라호마에서 선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족보 찾기 자원봉사 중인 에스더 씨, 그녀는 선시티 생활에 만족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요소가 좋다고요. The taxes here, being an unincorporated city, has no city government. And therefore all we're dealing with is county and state taxes. We don't have city taxes. So we're looking at 4 to 5% tax rate, which is way below any other city. Sales tax. And then our property taxes run about $650 a year. 일은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레포츠를 즐기는 로이드 씨 부부. 자전거로 사막 하이킹까지 다녀왔다는 부부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활력 넘치는 은퇴 생활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선시티에도 속사정은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교육, 소방 업무, 대중교통 같은 서비스는 받지 못하죠.
또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전략 때문에 고령화라는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전국 각지에다가 리타이먼트 커뮤니티를 많이 짓고 있어요. 소규모로. 크게는 안 하고. 그 대신 연령을 내립니다, 지금. 그 사람들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고령화되니 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연령을 내리는 거예요. 리타이먼트 커뮤니티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시 정부 차에서 정책상으로 그것만 그냥 밀고 나가면요. 다이버스하지 않고. 그러면 그 앞날을 나는 좋게 안 봐요. 좋게 안 본다고. 그러니까 탄광도시가 많은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우리는 순전히 리타이먼트 커뮤니티다. 그러면 탄광도시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똑같지. 선시티에서 30분 거리인 베라도. 베라도 역시 민간 개발업자가 조성한 종합 계획도시인데요. 선시티와 마찬가지로 애리조나 사막 허허벌판에 조성됐죠. (8천여) 명이었던 베라도 주민은 지금 12,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연령 36.5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선시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 종합기획도시지만 베라도는 버가이시와의 통합을 택해 버가이시 소속이 됐습니다. 덕분에 베라도는 시의 업무에 속하는 교육, 소방 업무,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버가이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시티에는 없던 학교가 베라도에서는 눈에 띕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베라도. 베라도는 처음부터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라도에서는 새 커뮤니티인 빅토리 개발이 한창입니다. 베라도 다운타운에서 겨우 1마일, 1.6km 떨어진 빅토리는 선시티처럼 은퇴자를 겨냥해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빅토리를 찾았던 2월 하순에는 아직 모델하우스만 완성된 상태였는데요. 젊은 도시 베라도 안에 포함될 은퇴자 거주지는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feel that victory will help Verrado, and I feel the reason it helps Verrado because it gives a location for people that still want to feel the family atmosphere which we have in our Main Street district and our Heritage district, but it allows you to also step away and be in your 55 and above where you may feel more comfortable with people in your own age group. 은퇴 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공식 계약 기간 전에 빅토리를 찾은 사람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단출한 은퇴 가족이 살기에 넉넉하고 깨끗한 공간은 1946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 젊은 감각으로 디자인됐습니다. 하지만 집을 볼 때는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여건도 점검해야 하는데 빅토리는 어땠을까요? How do you like the houses here so far? Gorgeous. They're absolutely beautiful. They're very nice. They're great. My mom's kind of hesitant about driving in big cities, and they actually have the little area over there with the restaurant and the coffee shop and the, the grocery store. So that's kind of handy to have as well. 젊은 사람들이 가득한 베라도의 피트니스 클럽. 선시티와는 다른 풍경이죠.
이제 베라도에 노년층 커뮤니티 빅토리가 생기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고자 했던 베라도의 실험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What we wanted Verrado to be was a reflection of a real small town. So all age groups, all demographics. We used to say, we want everyone from the bank teller to the bank president living here. And that's why we have everything from loft apartments to 10,000 square foot homes that are up in the mountains. So we wanted to have all walks of life and all age groups. And we actually have that today. 베라도 거주 10년째인 베키 씨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베라도의 철학에 아주 만족하는 주민입니다. 쾌적한 기후 같은 공동체 문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There's security in that, and there's comfort in that. And if something goes wrong, or if you need help, it's a tap away. You walk next door, you tap on your neighbor's door, and they're there to help you. If you need to borrow something or if you're in an emergency, I have never had anybody turn me down. They're always reaching out a hand to help you. And that to me is probably the best part of this community, is that everybody is reaching out to help their neighbors. And, there's a lot of good stuff in that. IT 업계에 종사하는 베키 씨는 베라도 이주 후에도 새 직장을 수월하게 구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Phoenix area, there is a lot of industry. And so, it was able to find a job with a lot of big companies have it, as well as small businesses. Now, the West Valley has really grown in the last 5 years, and a lot has moved out this direction. And so I think there's jobs even closer to home. There's not the need to go to the East Valley as much as there used to be. But that was a consideration when we decided to move to Arizona. 버가이시의 대표 브랜드가 된 베라도. 베라도의 성공에 힘입어 버가이시에서는 현재 25개의 종합계획단지를 개발 중인데요. 시 정부에서는 마을 계획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새로운 도시의 성공에는 일자리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if you have jobs, then people will follow. 3 things. People need to work, they need to live, and they need to buy services, and you need to be working on all 3 of those at the same time. Employment, shopping opportunities, and residential opportunities. 바깥에는 잡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도 지금 거기가 번창하고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도 번창이 많이 되고, 인더스트리얼 베이스도 거기 많이 되고, 커머셜 액티비티도 많이 되고, 거기에 앞으로 큰 쇼핑센터가 들어와요. 그 동네로. 그럼 그런 게 다 형성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풀타임 잡을 가겠지만은 아주 늙지 않고 한 60대 된 사람들은 파트타임을 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지로는 버라도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은퇴 도시는 서서히 변화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실험대에 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3년 전 장성에서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귀농시 집과 일자리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농어촌 뉴타운 1호로 문을 연 지 3년째. 200가구의 큰 마을이 들어선 장성 드림빌을 찾았습니다. 드림빌 거주 2년, 신종원 씨의 집입니다. 이 좋은 봄볕을 시래기들이 먼저 차지했네요.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야.
무슨 큰 행사나 있는가 싶었는데 그냥 만두 빚는 날이랍니다. 안주인이 만두를 나눠 먹자며 이웃들을 초대한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두고 오죠? 뭘 잔뜩 들어가지고 오세요? 뭐야 이게? 김치하고. 예. 통하고. 드림빌 이웃들과 나누는 정은 귀농 전에 예상치 못했던 기쁨입니다. 모두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농사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 무가 요 앞에 텃밭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치미를 안 줬대. 근데 잎사귀가 정말 무성했어. 근데 시래기용이 했나 봐. 쓰레기용 그 잎사귀 저거 시래기 말렸어. 먹는 얘기가 제일 좋아. 드림빌 이주 후 여유도 찾고 건강도 되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텃밭 수준의 이제 약간 동사 있는 건데 가끔 이제 그런 일 끝내고 밭에 이렇게 혼자 저녁 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질 무렵에 그때 앉아서 해지는 거 보면 참 일하는 어떤 보람도 좀 느낄 수 있고 좀 낭만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직 IT 업계 이사였던 박용봉 씨는 작년에 사과밭을 매입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이주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었던 사과밭 분양을 기다렸던 겁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밭을 임대하겠다던 드림빌. 하지만 일자리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갔으면 좀 덜 고생하고 더 효율적으로 지역도 살리고 개인도 사는데 지금은 개인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와서 다 터전 다 놔두고 왔는데 뭐 수입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냥 위험 부담이 없으면 모르는데 농업을 한 자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위험 부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과단지 계획의 이주를 결정했던 50여 가구. 하지만 계획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시골살이 자체만으로는 만족도가 높다는 드림빌. 하지만 농업 중심의 청사지는 사라졌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귀촌지. 그것이 드림빌의 현재 모습입니다. 전라남도의 은퇴자 및 귀촌자 모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꿈도시 등 새 이주지 조성 계획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런 계획 속에 구체적인 귀촌 희망 지역으로 전남을 꼽은 사람들이 서울에만 11만여 명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으로 전남이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요? 녹색의 땅이라는 이미지와 깨끗한 자연과 따뜻한 기후. 여기에 음식과 저렴한 생활비 등 생활 경제적 호감도도 높습니다. 첫째, 따뜻하다. 따뜻한 서울 지역에 비해서 약 1.6도씨 정도 따뜻하고 또 음이온 산소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나 은퇴자분들이 오셔서 전라남도에 막 발을 딛는 순간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를 좀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잘 아다시피 2,200여 개의 섬과 또 6,100km에 이르는 니아시스식 해안 또 그 밖에 또 청정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하면은 무엇보다도 도시 생활에 비해서 생활비가 좀 적게 듭니다. 전남의 장점과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결합해 새로운 실험을 감행한 곳이 있습니다. 곡성 강빛 마을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은퇴자 마을입니다. 축구장 18개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히 부지에 109채의 쌍둥이 집들이 시선을 끄는 마을.
모두 분양이 끝난 상태로 집주인 대부분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현숙시내에서 바느질 모임이 열립니다. 좋았어요. 근데 이거 하고 있었구나. 여기 이제 수가 더 들어가야 돼. 그 수가. 난 저번에 이거 이렇게 여기 솜씨가 꽤 좋죠. 어떤 거? 세 사람 중 제일 어린 현숙 씨가 선생님을 맡아 두 언니들을 지도하는 중입니다. 재능 기부와 친목 도모를 겸하는 강빛 마을의 누구나 교실입니다. 저희 아침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학원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속박이 맞는 것도 얘기해. 수 선생님이 이걸 잘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댁들인데요. 마을이 문을 연 지 2년째. 강빛 마을 살이는 깐깐한 서울 주부들에게도 일단 합격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기간이 짧으니까 사는 기간이. 근데 이제 길게 가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호흡기가 좀 약해가지고 겨울 초겨울부터 되면 막 기침을 계속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 안구 건조증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 열고 코부터 내밀고 이제 냄새부터 맡고, 근데 날씨가 바깥 공기가 일단 따뜻해지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마을 총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시골에 살다 보니 이웃들과 더 살가워졌습니다. 다음은 학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원 허가 설립을 신청하고 학생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9세대 모두 분양은 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70%가 넘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으니 꿈꾸던 일들도 다 물거품이 됐죠. 여기에 있는 회원분들이 이렇게 상주하는 인구가 한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의 작업이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상주하는 인구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빛 마을의 새 돌파구로 추진 중인 독일어 학원 사업. 지역 인재들을 대상으로 유럽 유학을 추진하자는 건데요. 전직 대학 총장, 교수 등의 주민들이 중간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여생에 그 보람 있는 자기들이 평소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그걸 살리는 그런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돈을 필요로 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이 소규모 은퇴자 마을 플러스 유학 캠프촌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됐죠. 그래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직 군수이자 복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쏟아부어 100가구 넘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 것은 활기차고 건강한 은퇴자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높은 공실률은 예측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국내 최초 대단위 은퇴자 마을을 만든 지 2년째. 매일 참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지금 조금씩 사람이 차려는 가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게 답답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을을 새로운 어떤 이런 현실 조건에 맞도록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사명감이랄까 책임감 때문에 많이 머리가 무겁지요. 그러나 흐름은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신은 있습니다. 강빛 마을의 빈집과 건물들은 펜션과 교육장으로 대관 중입니다. 아직 큰 실익은 없습니다. 마을을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모든 게 첫 시도이자 실험인 은퇴도시. 이 도전을 강빛 마을 그리고 전남은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을 먼저 해놓고 주거지를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주거지가 먼저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거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아무 진전이 없다든가 뭐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지 아직 답은 없고 한 번도 우리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 우리는 일본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토요타 자동차로 유명한 아이치현 토요타시입니다. 도시 이름을 고로모에서 토요타로 바꿀 만큼 토요타 자동차는 시의 상징이죠. 공장과 기업이 있는 도심부는 늘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30분만 나가면 산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토요타 도심부가 발전할수록 공동화를 겪었던 곳이죠. 울창한 삼나무 숲, 멋진 곳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15년 전만 해도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방치됐는데요. 산사태로 댐이 터질 뻔하면서 도심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귀촌으로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숲도 토요타시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それは幸せです忙しいですけどねめちゃくちゃ忙しいんですよ意外とスローライフって言ってゆっくりって意味じゃなくてスローライフのスローっていうのは自然と相向き合って自分をいわば自然を理解してちゃんと技術を身につけて立ち働くことが僕はスローライフだと思ってるんで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忙しいいろんなことも考えなきゃいけないし勉強も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大変忙しいです。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비닐하우스 한 동뿐인 이곳. 친환경적으로 닭을 키우는 데쿠데쿠 농원입니다. 농장주 가치아 씨도 4년 전 귀농한 젊은입니다. 전공이었던 컴퓨터를 하기보다 동물을 보면서 단순하게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お店がすごく遠いですし、やっぱ車で1時間ぐらい行かないと買い物がないとかもあるんですけど、でもだからといって不幸せじゃないとは思うんです別に。幸せとそれは別に関係ないっていうか、お金があればまあ確かにすごく便利でいいですしいいですけどね。別になくても。 달걀 판매가 수입의 전부인데 장사 준비는 그저 사는 집에 내건 농장 간판 하나와 손수 만든 안내문뿐입니다. 아침에 거두어온 달걀 손질도 가치아 씨의 몫인데요. 하루 40개 정도 달걀을 파는데 매일 완판이라고 합니다. 鶏はまあ200羽ぐらいいて卵で1日60個か70個ぐらいあればまあ家族が食べていける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今。ただやっぱちょっと卵の値段はもちろんちょっと高いんですけど、まあいいものを作ってるいいものを育てて出るっていうことで結構こういう食べ物というか卵を食べたいっていう人がすごく多いので今もう全然注文に応えられてないので多分増えても大丈夫です。 지금 키우는 닭이 100마리 정도. 하지만 수입을 위해 닭을 억지로 늘릴 생각은 없답니다. 참 느긋한 부부입니다. テクテクゆっくりとでも確実に歩いていきましょうねという意味を込めてテクテク農園です。2人どうなんですか？幸せですか？そうですね。まあ、まあ幸せだね。幸せだね。
そりゃ大変なとこもあるけどそう丸と考えると幸せだね、本当に幸せはいと思います、꼬마 손님들 반갑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니 놀라셨죠? 엄마들 차 모임에 따라온 아이들인데요. 이 모임은 시골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 육아와 지역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아이 탄 거 갔다 와? 오, 유 탄 거 갔다 와?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토요타로 귀농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ここに移住したのは5年前で、その時はお年寄りばっかりだったので、こんなに若い人がたくさんいるなんて思わなかったですけど、ね、こう山で子育てしたいっていう人もいるし、農業畑とかができる駅ビルみたいに土地があるとか。安全なものが食べたいとか。 모임에 참석한 엄마들은 시골 빈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토요타가 귀농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으면서 빈집 품귀 현상이 생길 정도랍니다. いや、うちを借りて住むという方がほとんどの人がそういう希望なんですけども、ただその貸していただけるお家が空き家はあっても貸していただけるお家が少なくて、今その空き家待ってる人がこの豊田市のこの足助地域だけでもだいたい200人ぐらい待ってみます。 사람이 돌아오는 토요타의 산골. 그러기까지 지난 10년 토요타시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만으로도 경쟁력이 충분한 시가 왜 산촌까지 신경 쓰게 됐을까요? 네, ここへ来て、とりわけそのリーマンショックだとか、その後もその以前も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高度成長期がある程度終わった後、あと改めて考えてみると、この拡大しすぎたその都市部の課題だとか、逆に疲弊している農産村部の課題というのが浮き彫り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まず一つある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とりわけその豊田市民の暮らしのあり方として、都市部の人たちは特にサラリーマンの人たちはその退職後の暮らし方を一体どうするのかだとか、あるいは都市の中で子どもを育てるということが一体どういう良い面悪い面があるのかだ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その都市部課題を抱えてるんですね。でそうした課題が実はその農産村部の昔からのその日本の暮らしの中に実は解決の糸口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かなりの人が気づき始め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와 산촌을 연결시키고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는 센터를 만든 겁니다. ここに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のがそのおいでん山村センターというそういう組織というのが機能なんですけれども、都市部とその中山間地がそれぞれでその強み弱みをこう認識しているだけでは実は人の交流は生ま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ここにコーディネート役がやっぱり必要で、それが豊田市の場合はおいでん山村センターというそういう組織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ここがだからそれぞれの強みだとか弱みをこう表に出して引き出して、ここでコーディネートしていろんな活動にこうつなげ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오이대 산촌센터는 기업과 시 그리고 산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20개의 시민단체가 결합한 자생적 모임입니다. 이 유인물들도 각 단체에서 발간한 거죠. これはですね、その旭地区というところの旭若者会、I ターンの人や U ターンの人たちが一緒になって
都市部の人をどういうふうに受け入れたらいいんだろうかとか、農山村をどうしたら元気になるかということをこう勉強してみえるという、そういう団体がこの発行している機関誌ですね。 센터를 설립한 지 3년. 그동안 많은 귀농인들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죠. 센터는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와 정을 나누며 극복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돕고 함께했습니다. 今はその農業で暮らしを立てる人やいろんな仕事をたくさんこう持ってですね、一つずつのビジネスは小さいお金しか動かないんですけども、それを10とか20ぐらいの仕事を持ってで生計を立てるというようないろんな枠組みができて、あ、やってけれるじゃんと農山村は若者が定着でき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失敗から成果が得られたというのか、狙いとしては農業で生活というのが中心だったんですが、農業じゃなくても暮らしは立てていけると。 귀농 정착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토요타 사람들. 귀농 4년째인 와타나베 씨도 다양한 일로 기반을 닦으려 애쓰는 중입니다. 최근 부업으로 요양원 차량 운전을 시작했죠. だいたいね、まだこれ始めたばっかなんですよ僕。3ヶ月目ぐらいで、だいたい4万円とか。じゃあこれで行きます僕。 월세 정도 되는 급여.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매여있는 시간이 적으니 주업인 농산일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아들 마키토는 토요타가 고향입니다. 아빠의 바람대로 자연과 가까운 아이로 자라고 있죠. 와타나베 씨 가족은 토요타시에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집도 얻고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안정된 생활은 아닙니다. 탄탄한 직장이 있던 아내는 왜 도시 생활을 포기한 걸까요? 震災、東日本大震災でやっぱり今までのこの当たり前の生活が当たり前にでき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なんかこう危機感とか、あとやっぱり食だけじゃなく食の自給だけじゃなくってそういうエネルギーの自給とか、ここなら水も一応山の水が出てたりとか、あとそうですね暖房とかもこの山の木を切って薪にして、でそれをストーブ薪ストーブに使ったりとかっていう風に電気とかガスが止まっても、なんとか暮らしていけるようなそういうなんだろう安心感っていうのも安心感というか。 와타나베 씨는 도시에서 음악을 했던 뮤지션이었는데요. 뮤지션이라는 감성적인 전직과는 다르게 그가 건넨 귀농에 대한 충고는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僕の家テレビないんですけど、このテレビとかのメディアで田舎暮らしがブームだ。でテレビでは田舎のいいところばかりじゃないんだけどいいところをテレビでやるんですけど、それを見てしまった人たち若者とかでテレビで見ちゃったそのまんまをイメージしてこっちに来ると、それはかなり間違いじゃないけどかなりそのギャップというかね、それ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ある程度自分にこれだけやれる自信がある
っていうそういう人はこっちに来ても長く住める、地域と溶き込め合えるとかその素質じゃないけどその人の持ってるものがやっぱありますね。장흥 로하스타운은 전라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퇴도시입니다. 올봄 43세대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1,500여 세대 대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시범 세대는 고작 7가구뿐입니다. 거주 3년째인 박경영 씨네는 로하스타운 1호 입주민입니다. 서울 토박이로 간호사였던 박경영 씨. 여전히 바쁜 워킹맘이지만 귀촌 후에는 주방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못했죠. 시간이 없죠. 새벽에 나가고 늦게 들어오니까 외식하는 시간도 많고 하지만 여기 오니까는 사실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해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늘죠. 처음 귀촌을 제안했던 사람은 남편 신정원 씨였습니다. 서울 생활보다 수입이 40%나 줄었는데 왜 탈서울을 생각한 것일까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계속 사는 게 저라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5년, 10년, 20년 후에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서울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됐고요. 색깔을 중간에 귀촌 후 가장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민경이 눈에도 시골은 서울과는 속도가 다른 곳입니다. 서울에서는 대학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거의 대부분 그런 가치관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세요. 거기에서 받는 자극 같은 게 있었고 또 아빠랑도 얘기를 여기 와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진로에 관련된 것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됐고 아빠랑 이런 정서적인 것도 좀 더 길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넉넉한 마음을 만들고 넉넉한 마음은 대화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을 더 깊게 찬찬히 보게 됐죠.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거의 이제 이렇게 매일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건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친구가 좀 줄었지만 막내는 소원이던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분명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만큼 채워지는 게 있는 귀촌. 박경영 씨 가족은 현재 행복을 택했습니다. 지난 겨울 끝자락에 서울에서 만났던 김동호 씨. 그를 장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은 올여름 완전히 내려오기 전 연습 삼아 주말에만 내려오는 주말 귀농 중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남도의 강점은 뭘까요? 전국을 2년 동안 귀농 투어를 한 다음에 정착의 결론을 맺은 것이 그 이유고 또 여기 전라남도 장흥은 아직까지 저평가돼서 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귀농하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적응 기간을 거쳐 치밀하고도 단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김동호 씨는 최대한 이웃들과 무엇이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여러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그 고비를 남긴 사람은 거의 성공하고 그 고비를 못 남기고 도중에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어르신들의 후원수는 천금 같습니다. 곧 이 마을 주민이 될 텐데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 같고 저희 누님 같고 형님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 합니다. 차기 마을 이장이 되고 싶다는 김동호 씨. 김동호 씨가 되찾고 싶다는 행복.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나이와 인종, 국가를 관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키워드 행복.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행복의 조건이 느림과 자연이라면 그 행복은 남도에서 꽃 필 수 있지 않을까요?